세종의 잡다한 지식을 알고 싶다면 꼭 봐야 할 영상. 안녕하세요. 세종시민 또는 세종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 지난 세종의 잡다한 지식에선 세종의 각 생활권별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세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보는 대서사시급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상전벽해 세종의 발전 과정. 아시다시피 세종은 정치계와 국민 모두 걱정하던 국가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된 도시입니다. 그리하여 2012년 7월 1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모범도시로서 세종시가 출범, 올해 7월 1일로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생일 이거 아니죠. 아무튼 아기가 태어나 9돌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떠올려보면 정말 변화무쌍한 성장 과정을 거치잖아요. 세종시도 못지않게 9돌을 맞이하는 동안 다이나믹한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 건설 당시 이곳은 그야말로 허허 벌판, 9년 전 모습과 지금을 비교하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는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하나, 둘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이 세워졌던 9년의 역사. 눈물 없이 못 듣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종의 잡다한 지식. 시작은 2004년 8월 11일로 거슬러 갑니다. 이날 신행정수도의 입지를 충청남도 연기지역과 공주지역으로 확정합니다. 본격적으로 세종시가 들어설 터를 온 국민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후 2006년 도시 명칭 공모를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부르는 세종특별자치시로 도시 명칭을 확정했습니다. 도시 명칭 공모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세종의 잡다한 지식 1편을 참고해주세요. 터도 정했다. 이름도 있겠다. 2007년 7월 20일 세종시 건설에 착공합니다. 사실 2004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세종시지만 2010년까지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세종시라는 것이 생기긴 한데요. 라고요. 그런데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꾼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11년 12월 이생활권 한서울동에 첫마을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세종시를 하나의 숲으로 본다면 첫마을 입주는 숲을 이루기 위한 새싹이 심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시민을 위한 첫 아파트 단지인 이생활권 첫마을은 1단지에서 7단지까지 총 7개의 단지의 입주가 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첫마을 입주가 속속 마무리되면서 2012년 6월 30일 원래 이름이었던 충청남도 연기군이 폐지되고 2012년 7월 1일 대한민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드디어 출범합니다. 이날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훈민관도 함께 개청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종시 총 인구가 2012년 7월 말 기준 10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도 시작됩니다. 2012년 9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첫 스타트를 끊었죠. 동시에 1생활권에서도 거주단지가 들어섭니다. 도담동, 도렛마을 8단지가 2012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했고 이후 같은 해 11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2월에는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등 2012년 기준 총 15개의 기관이 이전하여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5천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2013년 1생활권 도담동, 아름동, 어진동, 종촌동이 부분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이 완공을 했고 세종의 핫플레이스인 호수공원이 개장했습니다.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더욱 활발해졌는데요. 2013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총 16개 기관과 약 4천여 명의 공무원이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호수공원 바로 옆 국립세종도서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2014년 2월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청을 시작으로 1생활권의 거주단지 입주가 더욱 바쁘게 이루어졌는데요. 1생활권 도담동, 도렛마을과 종촌동, 가재마을, 아름동, 범지기마을, 어진동, 한뜰마을, 고운동, 가락마을까지 2014년 한 해 동안 총 23개의 단지가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연말에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까지 총 5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약 2천여 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출근지를 옮겼습니다. 2015년 1월에는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개청하였고 1생활권 고운동 가락마을 단지들과 종촌동 가재마을 3단지와 12단지, 도담동 도렛마을 5단지와 아름동 범지기마을 12단지 등이 쭉쭉 입주하면서 총 25개 단지가 세종시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7월 세종시청 신청사가 개청을 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거주단지가 마련되면서 3년간 인구수도 팍팍 증가했는데요. 약 15만 명이 증가해 2015년 기준 세종시의 인구가 27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2016년으로 넘어갑니다. 2016년 1월에는 세종의 핵심 도로인 BRT 도로가 전면 개통했으며 2월엔 1생활권 고운동 가락마을 11단지가 입주, 이후 4월에 더욱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1생활권과 2생활권 뒤를 이어 드디어 3생활권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보람동 호려울마을 9단지가 입주를 시작했고 1생활권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개청합니다. 더불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소방청,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청심사위원회까지 총 1,300여 명이 근무하는 5개 기관의 이전도 2016년 4월에 이루어집니다. 이후 3생활권 소담동과 보람동의 몇몇 단지가 입주하고 1생활권 종촌동도 추가 입주를 하면서 1생활권과 3생활권의 생활기반이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2017년입니다. 2017년에는 1생활권 고운동 북부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3생활권 보람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개청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꽃피는 봄 3월부터 다시 입주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1생활권 도담동 도래마을 11단지, 3생활권 보람동 호려울마을 4단지와 8단지, 그리고 소담동 새샘마을 5단지가 먼저 입주되었으며 4월부터 한솔동 첫마을에 이어 2생활권 주거단지가 본격 입주를 시작, 태롬동 새뜸마을의 단지들이 줄지어 입주를 했으며 하반기에는 3생활권 보람동과 소담동이 추가 입주를 하면서 총 21개의 아파트 단지가 2017년 세종시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이제 2018년을 살펴볼까요? 2018년 연초 2생활권 다정동 가원마을 5, 8, 12단지와 3생활권 대평동 해들마을 1, 2단지가 입주를 시작했으며 3월에 들어서 세럼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2생활권 다정동 가원마을 1, 2, 3단지와 6단지, 10단지가 뒤이어 입주했으며 2생활권 세럼동 새뜸마을 8단지, 1생활권 고운동 가락마을 18단지, 3생활권 대평동 해들마을 6단지도 속속 입주를 하면서 2018년 5월 세종시 인구가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대평동, 소담동, 고운동 남부 이렇게 3개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개청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1, 2, 3생활권의 아파트들이 추가 입주, 그리고 드디어 첫 4생활권 입주인 방곡동 수루배 마을 5단지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도 아직 곳곳이 비어있는 1, 2, 3, 4 생활권 입주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1월과 2월 사이에는 2생활권 다정동 가원마을 11단지와 1생활권 고운동 가락마을 2단지, 4생활권 방곡동 수루배마을 2단지가 입주를 했으며 그 가운데 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이전하면서 2016년 이후 3년 만에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3생활권 보람동과 대평동, 4생활권 방곡동, 2생활권 다정동이 추가 입주하고 한솔동의 두 번째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정음관이 9월 문을 엽니다. 그 밖에도 7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월엔 대도시 권역 광역교통위원회까지,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 포함 중앙행정기관 3곳이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2020년도에 이르러서 활발한 주거단지 조성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이어졌는데요. 1생활권 고운동 가락마을 14단지가 입주하면서 2020년 3월 드디어 세종시 인구 35만 명을 돌파, 세종시의 인구 증가는 계속됩니다. 쭉! 2020년 8월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세종시로 옮겨왔으며 다정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문을 열었는데요. 그리고 9월에는 6생활권 해밀동의 첫 입주가 시작되었고 11월에는 2생활권 세롬동과 3생활권 소담동이 추가 입주를 진행했습니다. 또 11월에는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세종중앙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이 개장을 했습니다. 진짜 꼭 가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숨가쁘게 달려와 드디어 출범 9주년의 2021년입니다.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에는 2생활권 나성동과 4생활권 지평동의 입주가 진행되었는데요. 이후 2021년 하반기 계획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방곡동, 해밀동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개청을 예정하고 있고 상반기에 이어 2생활권 나성동과 4생활권 지평동 입주가 대거 진행되며 1, 3생활권 곳곳도 추가 입주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5생활권 입주도 점점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5생활권의 합강동을 비롯하여 5생활권과 6생활권의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4, 5, 6생활권의 개발 계획은 세종의 잡다한지식 4편을 참고해주세요. 주거단지 입주 외에도 희소식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우는 구리, 세종 간의 고속도로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도로가 생기면 수도권까지 이동시간이
훨씬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2025년에는 세종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될 예정으로 더욱 편리한 교통이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 기대감이 큽니다. 국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세종시 탄생 배경인 국가균형발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9년간의 세종시의 연대기와 앞으로 청사진을 살펴봤는데요. 돌아보니 세종시가 지난 9년의 시간 동안 단지 건물들만 늘려온 것이 아니라 매년 3에서 5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평균 연령 36.9세의 가장 젊은 도시이자 최근 5년 동안 출산율 부동의 1위인 전국 아니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할 만한 도시로 우뚝 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 지난 9년 동안 참 잘했어요. 나 눈물 날라고 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세종시. 이상 세종의 잡다한 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